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지금 2020년은 사실 코로나19로 시작해서 19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많은 뭐 업종 따라 다르지만 뭐 호황을 누린 업종도 있고 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은 뭐 업종도 있으십니다. 근데 편의점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편의점도 종류가 많죠. 입지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많이 나누시던데 어떻게 나누죠? 뭐 가족주택, 네, 뭐 주택. 주택 근생, 뭐 유흥가, 아니면 뭐 휴게소 같은 로드사이드, 로드사이드, 뭐 그런 관광지, 뭐 관광지, 네. 학원가, 네. 또 특수지라고 뭐 네, 저기 특수지. 대학이나 네, 맞습니다. 산업단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선가 재밌게 본 게 주경 야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네. 아, 그죠? 예, 저희 네. 내부적으로 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유흥가로 유흥가로, 변신하는 네, 맞습니다. 예, 그 CU 회사도 그런 데 있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곳에 여러 유형이 한 7, 8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유형은 좀 매출이 오르고 어떤 유형은 좀 매출이 떨어졌나요? 뭐 당연히 표면적으로 주택가라든지 독신자 주택 이런 데들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고 학원가나 관광지들은 너무 특수유형 이런 데는 그렇죠. 뭐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그러면 일단 매출이 오른 곳, 특히 이제 집 주변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코로나19 이후로 집 근처 편의점의 매출 변화에서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녁 시간대 매출이 좀 상승했던 게 좀 저녁 시간? 예, 맞습니다. 6시 정도 이후인가요? 네,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 정도 9시부터 1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네네. 격상이 되면서 이제 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이 첫 번째 요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한 고객들이 이제 편의점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좀 근거리 쇼핑 저희 기존의 유통 편의점 CU가 많이 매출이 그 부분에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나도 왠지 알 것 같아. 이게 우리 저녁 약속 보통 6, 7시에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이제 8시 반쯤 끝나면 2차 가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마시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9시 전에 갔죠. 끝내야 되니까 그걸 못하고 네. 집에 가니까 분이 안 풀려.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지하철이나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편의점에서 뭘 사겠어요? 제가 담당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주랑 소주랑 안주랑 이렇게 스낵이랑 딱 사 들고 집에 가서 이제 OTT 켜놓고 보고 이제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저만 그런 게 네.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아, 예. 주류 쪽에도 뭐 매출의 변화가 있나요? 주류가 아무래도 매출 변화가 굉장히 큰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원래 사실은 맥주나 소주 같은 주류 판매 비중을 보면 원래 유흥 쪽이 더 판매 비중이 높았거든요. 유흥가 가정이라고 하면 저희 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이런 거고 유흥 쪽은 술집 이런 건데 와인, 뭐 양주는 말할 것도 없고 소주, 맥주도 이 유흥 채널이 더 비중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돼서 지금은 그 가정 채널로 술들이 많이 판매하게 됐고 거기다 더해서 저희가 이제 9시부터 술집들이 문을 다 닫잖아요. 그럼 술을 사야 되는데 다른 음료나 뭐 식재료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구매가 그쵸. 가능하지만 주류는 온라인 구매 안 주류는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편의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류 매출은 입지를 좀 떠나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 주류 매출을 좀 들어가서 보면 맥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유명한 대기업 제품들이 많이 나갔다고 하면 지금은 집에서 어떤 회식 개념이나 여러 명이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아니고, 예. 네. 1인 가족 홈술, 뭐 혼술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맥주도 약간의 양주나 와인처럼 다양한 것들, 수제 맥주들을 깔아놓고 음미하면서 마시는 과거에는 뭐 많이 마시고 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 막 이런 페트병으로 네네네. 하나 사가지고 막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그런 거 안 먹죠. 근데 요것도 있고요. 요렇게 또 그런 세분에 네네. 다 올랐네. 요것도 오르고 세분화하는 요거는 원래 있었던 페트는 예. 원래 있었던 예. 거고 요 수제 맥주들 굉장히 조그만 다양한 종류를 여러 개를 사가는 네, 분들 그걸 많던데. 음미하면서 마시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요거는 이런 맛이고 맥주에 대한 어떤 옛날에 와인 평가 올려놓은 것처럼 맥주 이건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맥주들이 있고 요건 이런 맛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그게 올해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술 트렌드는. 그래서
수제 맥주들도 더 많이 종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와인, 양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와인, 양주들은 마트에서 주로 많이 산다고 생각을 네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 CU 앱을 통해서 주류를 예약을 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픽업을 할 수가 수 있어요. 있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쪽들로 올해는 좀 집중. 사실 와인 같은 건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내가 네, 특히 좋아하는 와인이 있으면 미리 이제 맞습니다. 앱으로 주문해 놓는 게 네, 필요하겠네요. 네. 저는 그거 좀 궁금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술, 소주, 맥주, 양주, 와인, 뭐 전통주, 뭐 기타주 이제 이렇게 분류를 대충 했을 때 네네네. 뭐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지유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 비중은 사실은 맥주나 소주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네. 그 맥주하고 소주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팔려요? 맥주가 더 많이. 맥주가.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그 비율이 좀 달라진 게 비율이 있습니까? 와인이나 양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와도 아직은 한, 네,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막걸리도 1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소주, 맥주인데 와인의 상승폭이 그 기타 어떤 주류의 상승폭보다는 3-4배 이상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도 예전에 우리가 편의점에는 도시락 파는 걸 모르던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은 많이 아시지만 네네네. 와인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 구매처로서 편의점이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이지만 막걸리나 네. 전통주가 요새 가득 좀 이상하게 땡겨요. 그래서 네네. 그런 술들 뭐 많이 먹는데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까? 주류 그러니까 원래 낮았기 때문에 그 상승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막걸리나 전통주도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랐고 전통주 쪽에서도 또 증류식 소주라고 네네네. 고급 소주들 고급 소주.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재밌는 거는 막걸리를 20대 남성 여성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층 구성비를 보면 다른 나이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에도 저희가 비장의 상품들을 준비하고 진짜? 있고요. 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한테 이따가 나한테 네. 그래서 그런 주류들은 종류를 많이 지금 해놔야 경쟁력이 있겠다. 네. 진짜 요새 뉴트로가 트렌드니까 막걸리가 또 이게 우리의 전통 술이고 네. 그 콜라보 할거나 또 새로운 기획할 수 있는 여지가 맞습니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걸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찾으셔서 제가 젊은가 봐요. 제가 요새 네네. 제가 맥주 킬러였는데 만약에 막걸리를 아주 차게 한 다음에 흔들지 말고 네. 겉에 위에 하얗게 뜬 부분만 싹 걷어서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무슨 샴페인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또 저희가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떤 그 레시피를 네. 쇼카드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네, 저 어디 식당 가면 그 식당 아저씨한테 절대 막걸리 흔들지 말고 주세요 그러거든요. 네. 스낵 쪽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그 내방을 꾸미는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하면서 네. 이런 미니 스낵바 같은 기획 상품도 제가 한번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판매율이 좋았거든요. 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과자집 만들기. 과자집. 네, 그래서 아이싱 쿠키. 헨젤과 그레텔. 네, 그래서 이렇게 과자집 만드는 상품들도 상당히 좀 기억 남는 코로나로 네. 인한 변화된 상품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그 뭐 특별히 과자 선호가 예전에 먹던 것보다 뭐 달라졌다든지 뭐 짠 거보단 단 걸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변화가 있어요? 사실 그런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동반구매 상품에서 예. 맥주 매출이 오르면서 이제 과자 매출도 똑같이 올라가는데 네네. 기존에는 이제 편의점에 맞는 사이즈가 있었다면은 기왕이면 좀 더 크고 대용량 상품, 쟁여두는 상품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요? 예, 예. 다른 건 소포장으로 가는데 또 스낵은 좀 커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통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 뭐 배달이 대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편의점은 뭐 집 앞에 있으니까 우리 슬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슬리퍼 신고 쓱 나가서 네네네. 사오면 되는데 아니에요. 요새 편의점도 배달이 굉장히 맞습니다. 화두인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비대면 서비스 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네네네. 저희 편의점도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은 좀 탈피해야 됐습니다. 상품을 점주님께서 발주를 넣으시고 진열하고 고객님이 직접 방문해 주셔야지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더 빠르고 더 즉시 배달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뭐 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요기요,
뭐 위메포랑 선제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맺으면서 그러한 고객님들께서 이제 핸드폰만 만져도 CU 상품들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좀 협약을 맺었던 게 가장 큰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이제 마트나 다른 쪽은 앱으로 쇼핑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는데 편의점 상품도 그럼 CU도 앱이 있죠? 예, 파켓 CU? 네, 있습니다. CU 이게 편의점도 앱으로 주문하고 뭐 그런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앱에서 주류 확대 계속 하고 있고요. 픽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기획 상품들 네. 앱에서 판매하고 있고 뭐 한정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 네네. 인원도 많이 충원되고 있고 그렇게. 그러한 기획 상품들이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점주님들께서 발주를 넣으시면 약간 재고에 대한 부담도 겪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재고 부담도 없고 점포에서 이제 고객님은 와서 픽업을 해가니까 이제 매출도 같이 파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작년 대비 저희가 한 10배 이상은 성장했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지금까지는 점주께서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하지 않으면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예. 고객이 앱으로 바로 주문을 하면 점주님들은 비싸더라도 재고 부담 안지 네네. 않고 네.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 언제든지 맞습니다. 구매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3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배달도 그렇고 이제 소량으로 사다 보니까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CU는 다른 언택트 유통회사보다는 좀 이슈가 덜할 것 같긴 한데 이 친환경 이슈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그래서 배달이나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아무래도 많이 증가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CU에서도 요 일회용품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커버룸에 이렇게 음료 부어 먹는 대표적인 편의점 네네네. 음료가 있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빨대들을 전량 종이 빨대로 바꿨고요. 종이로.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종이 빨대로 바꿨고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 그 일반적인 비닐봉지를 공급을 중단을 했고요. 네네. 생분해 소재 비닐봉지를 도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계속 그 시장의 변화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최접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 그 중에서도 뭐 말초세포라고 할까요?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 없는 곳이 없는 편의점이야말로 가장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최첨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첨단의 유통 속에서 전에 없던 상품을 새로 기획하고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계신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의 핵심 담당자 두 분을 모셔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업의 변화 그리고 요즘 콜라보레이션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